좋아요, 구독! 영화 툴리를 그 방구석 일열 맞아요. 거기서 보고 그 두 편을 다 봤어. 그러니까 툴리랑 그다음에 스틸 앨리스. 저도 박구석일력 애청자예요. 그래서 툴리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. 맞아요. 엄청 나는 그 장면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밤에 그 여자가 공감도 안 가는 무슨 지골로 다큐나 그 리얼 TV 이런 거를 막 보잖아. 이렇게 배 이렇게 다 내놓고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유축기 이렇게 붙여놓고 유축기 붙여놓고 리모컨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를 그 성인 채널 성인 채널 지골로 그 그 야한 이야기들인 거지. 근데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막 보잖아요. 근데 나는 그게 가장 나한테 제일 와닿았어. 내 삶과 가장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게 이제 남편도 자고 애들도 다 자고 나는 이제 다 진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. 나에 대해서도. 네. 멘탈 나갔죠. 네.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계속 반복되게 계속 반복되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거나 나가 그러니까 왜 그런 시간이 나한테 좀 주어지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잖아. 뭐 정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막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하고 싶거든. 근데 내 몸은 다 진이 빠져가지고 거기를 음악을 선택하거나 책을 뭐 보려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나한테 없는 거야. 완전 소진. 그래가지고 그 보고 싶지도 않은 그걸 계속 왜 우리는 그 성인 채널은 없으니까 계속 리모컨을 계속 돌리면서 짜증스러운 그 느낌 있잖아. 맞아요. 채널 막 돌리는데 보고 싶은 건 없어요.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음을 다잡아서 보는 게 아니야.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지.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생각할 기운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 모습이 전업주부들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 같이 그렇게 나는 와닿더라고.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난 너무 안 되는 거야. 그 애 둘에 또 임신 상태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태. 근데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생활했잖아. 그죠. 그 누구 도움도 없고 거의 혼자서 애들 다 케어해야 되고. 걔네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 아이를 키울 때 또 맥락을 갖고 걔를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. 맞아요. 근데 거기서 되게 어려운 아이들 둘을 이제 하나는 약간 자폐 성향이 강하고 뭐 또 하나는 또 뭐 눈도 되게 나쁘고 또 셋째를 또 임신한 상태니 그 지옥 같은 그 시간 애 한둘을 키우거나 뭐 애를 키우고 육아를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아주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해. 그 우울함? 누구나 다 내 시간으로서의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지 그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육아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너무 힘든 상태인 거지. 그리고 거기서 막 그 기저귀 막 이렇게 애들 기저 줄줄줄줄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매 순간에 그 내가 정말 그게 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겪는 그 육아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는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도와주거나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버림받은 고립감 같은 거 그거까지도 있죠. 되게 섬이 된 것 같은 느낌? 거기서는 그래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 나중에 취직을 할 수도 다시 뭐 복직을 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가능성도 없어요. 없어요. 남편은 또 거기서 돈 안 번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요즘에는 있고. 그것에 대한 미안함? 내가 돈을 벌지. 위축감도 있고. 그런 모든 것들을 내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거지. 그거를 완전 정연하게 보여주긴 했죠. 진짜로. 그 심리 상태를 그 배우가 엄청 무기력한 얼굴? 표정? 맞죠. 근데 거기서 그 툴리라는 야간에 도와주러 왔던 분. 그게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이름이 툴리야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82년 공지영하고도 되게 대비되는.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사회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되게 단편적으로
어떻게 보여줬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왜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그 시간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아이가 큰다는 거예요. 내 말은. 네. 그리고 근데 그게 오로지 여자들한테 그걸 온전히 여자가 감당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몰려있죠. 몰려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외국도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렇대요. 우리는 더 열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 가게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거랑 그거를 그냥 어떤 이슈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이념으로 대비해서 이게 남자들은 이렇고 저렇게 여자들은 이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지.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. 나는 김지영한테는 별로 공감이 잘 안 갔거든. 근데 툴리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20대의 꿈이나 그 사람이 20대에 왜 그 의미? 그 20대인 내가 나랑 계속 만나면서 네. 나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엄마의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몰렸던 거지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돌출적인 행동을 하면서 바깥을 나가고 춤추고 뭐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졸려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. 근데 그 몰림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. 내가 그렇게 몰렸었던 것 같아, 나도.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왜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. 정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. 애들은 계속 울고 안 멈추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약간 산후 우울증인지도 모른 상태로 계속 그래 그것도 자각이나 해야지. 그 툴리에서 그 주인공 마릴로 네.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거의 코너에 몰려서 그렇게 쥐어짜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. 그리고 모르니까는 이제 나중에 일탈을 하게 되고. 근데 그 정도의 우리가 있잖아. 내가 죽어 나가야만 이제 봐줄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정도 되니 남편도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치, 게임만 하시다가 저는 또 거기서 기저귀 갈고 수유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기도 했는데 거기서 표현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삶도 심심하고 결혼도 심심하고 집도 심심하지만 그게 멋진 거예요. 그게 대단한 거예요. 별탈 없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잘 키우는 일. 이렇게 그 젊은 툴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너는 너 그런 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김지영하고 되게 다른 게 스스로 그런 의미와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의미나 가치를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건져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.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이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.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가 그 의미와 그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면 끝까지 못 찾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사회에서나 이런 거를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서 그런 의미에서 툴리가 훨씬 더 공감이 가고 사실은 남편조차도 못 알아주잖아요. 그렇죠. 그게 타인이라는 거지.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되게 자발적인 행위인데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 생명이 싹 트는 거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외로움, 극한의 그 고독감 같은 걸로 많이 표현되잖아요. 툴리에서도 그 육아라는 게.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극한의 노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빨래를 하거나 그걸 다 기어 입힌다거나 옛날에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런 고립감이나 그런 걸로 대치된 건데 그게 과연 생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거를 하고 있다?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. 진짜로. 엄마가 왜 그 큰애 조나 학교에서 계속 다른 데로 전학 가라고 막 그런 압력도 받고 막 하는데 혼자서 이거를 그죠?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음에도 없는 그 교장이나 이런 사람의 비율을 맞췄다가 나중에 말하잖아. 네, 화를 내면서 자기 권리를 찾듯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됐지.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. 내 아이의 권리를 우리 주장 못하고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도 부당한 대우 받아도 네, 좀 참거나 눈치 보거나 이제 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자 뭐 이렇게 좋게 줘. 근데 많죠. 그걸 표현함으로 해서 내가 쓰는 거죠. 그거를 학교에서 내 거를 얘기함으로써
그럼 내 아이도 보호하고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 자리가 조금씩 생기는 거야. 내가 자꾸 위축되거나 그거에 맞추거나 하면은 그게 계속 나를 위협하는 형태로 내가 위축감을 갖고 내 공간이 없어지는 거지. 내 아이도 역시. 설 데가 없네요. 진짜 이렇게 계속 몰리니까. 근데 거기서 되게 마음 아픈 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엄마는 밤새도록 낮과 밤이 없이 계속 움직였다는 거지. 정말 너무 정난하게 표현한 그렇게밖에는 힘을 못 썼던 것 같아 나도. 키울 때는 진짜 그게 생략될 수 없는 과정 아니에요?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뭔가 그렇잖아요. 그게 누군가랑 소통이 되고 지지를 받고 이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현실에서. 네. 근데 그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은 거고 이게 온전히 엄마한테 그 짐이 다 몰려 있는 거지. 육아에 대한 짐이 굉장히 힘든 거의 인간이 줄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그 스트레스,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다는 우리 현주소인 것 같아요. 지금도 진짜로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함 이런 거를 온전히 이제 여기서도 남편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남편도는 회사에서 거의 다 지쳐서 들어오는 상태. 우리나라는 더 하지. 네. 거의 퇴근이 늦으니까 현재 지금 우리 상황하고 1도도 다른 게 없고 그냥 가감없이 그걸 묘사한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. 그 사람 표정에서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의 몸 20몇 킬로 살쪘다 그랬잖아. 샤를리즈 테론 이 여자 진짜 너무 예쁜 여잔데 몸도 너무 리얼하고 진짜 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진짜. 이렇게 누워서 유축게 하는데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것들을 겪고 있다. 그런 걸 잘 묘사했다.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거를 묘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사회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닌 거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그렇게 잘 묘사만 해도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만 해도 이 문제의 50%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너무 잘 묘사해줬다. 여자들의 심리, 마음 이런 거를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이렇게 막 마음 한쪽에서 있잖아 이렇게 울컥함이 막 올라오더라고.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걸 키울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고 조금 정신이 들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제일 가까운 남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리 표현은 했나 모르겠지만 해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였구나를 그런 거네요. 그런 그렇죠. 거죠. 누가 해줄까? 애들이 절대 모르고 우리가 모르듯이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모르듯이 우리가 그거를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건가?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. 이해를 받고 싶죠? 보통 계속 그랬던 것 같아. 그렇게 그래서 약간 화가 난 상태? 왜 안 알아줘? 하면서 그래.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여성들과 내가 충분히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그 여성들이 너는 참 애썼다라는 거 서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. 지지 집단처럼. 같이 누가 알까? 그거를 정말로 칸칸이.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같이 경험해 왔고 그걸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걸 겪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제 엉뚱한 거를 하지. 예를 들어서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돈 자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또 서로를 외롭게 만들면서 서로를 외롭게 만든다는 말이 서로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면서 그죠.
더 외로워지고. 그래, 너도 우리-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가면 참 좋은데. 자기는 툴리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영화를 보고 나니 나도 내 스스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엄청 가치 있는 일이고 되게 소중한 과정이었고 내가 이런 고충을 엄청나게 겪었다는 거를 되게 좋게 안 봤다는 거? 왜 속상함? 왜 내가 내 스스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게 해놓고 살았지? 그랬어요. 쌤 말대로 진짜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?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외로운 걸 버티고 견디는 거죠.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어쨌든 엄마는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. 어쨌든 그걸 끝까지 굉장하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낸 거지. 왜 그 영화에서도 처음에 시작 장면 할 때 이렇게 솔질하고 마지막에도 또 솔질하면서 끝나잖아요. 그 일상의 그 징글징글함. 이제 와 진짜. 애가 뭐예요? 마지막에는 솔 이제 필요 없다. 엄마만 있으면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다. 이렇게. 걔 말이 제일 감동적이기도 했어요. 근데 지금 아무리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해도 인간이 하는 온기와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위대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 가치를 스스로 모르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타인이 그렇게 봐줄 필요가 있는 거.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타인이 그렇게 누군가를 봐주는 게 필요해. 여기서 툴리라는 존재를 굳이 왜 불러왔겠냐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대 툴리가 처음엔 생생하게 있다.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얘도 떠나는 거잖아. 그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그 아무리 사람도- 파이팅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 우울한 나를 그냥 인정하고 봐줄 필요가 있는 거고. 그러게요.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